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었지만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랐는데요. 표결에 앞서 여야가 찬반 토론까지 펼치며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찬성 13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조례안 부결로 조영익 시장 시정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광래경 부천시 의원과 전국매일신문 오세광 국장 함께 나와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지난 그 부천시정연구원의 필요성은 부천시에서 거듭 밝혀온 바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의회 판단 과정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부결이 됐어요. 예, 그 부결까지의 상황을 좀 간단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조영익 시장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7월 회기와 이번 9월 14일 끝난 이제 제271회 회기에서도 상당히 이제 관심 사항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가결해야 되는 입장,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상대당 시장의 핵심 정책을 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이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당대당 이제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재정문화위원회가 실제 당시 개원 초기에는 9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았지만 위원회 어떤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퇴가 되면서 이제 동수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건 처리에는 상당히 이제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이 안건 역시도 가부 동수라는 이유로 사실은 상임위에서 가결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나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권 상정의 어떤 그 카드를 통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론으로 이제 안건을 찬성하자라고 이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인 어떤 양정수 의원의 어떤 기권표로 이제 부결이 된 건데 실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단합된 모습을 사실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의원 정수에서도 2명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또 이학한 의원이 이제 불미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고 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의사 일정 변경안 관련해서도 이제 이학근 의원이 참석을 안 해서 이제 이거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양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학근 의원이 참여를 하면서 또 우리 양정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종적으로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은 이제 부결된 건데 그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초상집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잔치집의 이제 분위기를 충분히 이제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모든 것들은 우리 이제 양정수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제 소신이었는 여부가 상당히 이제 관건인데 과연 소신이었다면 상임위에서도 자기가 분명히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는 심사 과정에서는 부결 어떤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는데 않고 이제 국민의힘 소속 4명이 이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결된 거 아닙니까? 가부동수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그 본회의에서 마저 이제 전혀 이제 의도하지 않는 이제 기권표를 던지면서 이제 부천시가 추진하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는 어떤 안건을 이렇게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정수 의원에 대한 어떤 비판의 어떤 그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 좀 뒤에서 조금 이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시정연구원 설립안에 대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가. 안에서 보셨잖아요. 조례 내용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먼저 우리 오세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를 좀 보자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그날 당일날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이틀 전에 시정연구원이 직권상정을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이틀 전에 필리버스터를 다 하고 12명의 모든 의원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주고 그걸 12명에게 배분해서 하는 걸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학한 의원이 도착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기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직권상정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야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시정연구원을 하려면 예산은 불가피하니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내용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 50만 이상이 되는 시에 이런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뭐 성남, 부천 우리 시 그리고 고양 등등에서 많이 이제 창원 등 많이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했는데 그것들이랑 우리의 재정 자립도는 아예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28.3%에 불과하는데 겨우겨우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겨우 살림을 운행하는 정도인데 지금 다른 성남은 60.9%고요. 하성은 58, 용인 46, 수원 44, 거의 40% 이상을 다 육박합니다. 근데 이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는 것은 시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시정연구원이 들어가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이미 인건비가 80%가 넘어갔어요.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사업비는 약 10억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 인건비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진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이 원천적으로 조용익 시장의 제1공약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정연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타당성 조사 연구를 먼저 용역했어야 맞아요. 근데 연구 용역조차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2번이나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이미 올라온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1년 되는 바로 그 다음 해, 그 달에 한 번 들어왔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보류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부결되었죠. 이 과정의 전체적인 보면요. 타당성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았고요. 그거는 연구로서도 안 됐고 두 번째는 시민에게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에게도 공청회를 열어줬어야 되는데 시민 의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하고만 이야기를 했지 그 여타의 의원들하고는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궁금해서 시정연구원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저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적어도 이 공감대가 부족한 왜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에 필요한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꼭 해야만 하는지 분명히 시장은 밝혔어야 되고 그것을 이 과정 연구 용역으로도 했었어야 되고 시민에게도 공표했어야 되고 그리고 시의회도 했었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설득하지 못하고 나만 하겠다고 하고 그저 본회의에 올려서 직권상정하면 다수의 그 의사로 결정될 거라고 하는 그 안이한 태도가 이번 시정연구원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어떤 한 개별적인 의원의 어떤 내용들 또 개별적인 의원의 어떤 뭐 부재였던 그런 내용은 차제로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예, 본질적으로 우리 시의 시정연구원은 뭔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고 이게 진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게 우리 시의 하나의 옥상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데서 사람을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부천시라는 우리의 시가 갖고 있는 제한점이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조금 있으면 광역으로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 조건이 좋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지점. 이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제가 3가지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의회와 시민과 연구 용역으로서 좀 더 이 필요성을 경고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기관 설립에는 사실 그만큼도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또 시민 의견, 공청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안건이 상정됐다면 국민의힘에서 뭐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가결을 시켜줬을 수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요. 그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 과정이 없었다는 언제나 자체가 과정은 다 중요하지만 반대 명분은 늘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명분을 없게 만들었어야 과정이 제대로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 명분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명분이 축적됐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입장, 어떤 타당성 영역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또 정치는 정치인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고 또 혹시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 이런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자고 했다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좋다.
이런 것들이 명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 돼 있고 예산 낭비성 요인이 있다. 외람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민주당이었기 상대당에서는.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시정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양당 간의 입장 차이는 지금 이야기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단 민주당에서 예. 그 시정연구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왜 그런 입장일까요? 사실은 예. 이제 시정연구원의 기본 핵심이 사실은 뭐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도시로 가는 또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정을 투자하고 어떤 고급 인력을 투자해서 더 발전적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반대 명분도 있어요. 예산이 낭비되고 아까 우리 강대계 의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어떤 과연 그 인력들이 충분히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사업 수행,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많고 사업비의 비중은 너무 없다. 그렇다면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인건비만 낭비할 수 있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또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도 거기에 급에 맞게끔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또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또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아까 앞서 우려하셨던 시각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시정연구원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시는데 형태나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뭔가 좀 인력 운영이나 예산. 그러면 이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는 어떤 논의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는 요청을 했었어요. 이게 예. 올라오기 전에도 저희가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재선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픈을 해놓고 뭔가 의견을 좀 서로 교환해야, 지금 이 방향은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어느 시에나 가고 있는 방향과 같아요. 우리 아까 제가 여기 바로 오기 5분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저희의 인원 정수나 이렇게 지금 고양시가 하고 있는데 고양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양이나 성남이나 아까 이야기한 그렇게 재정 자료가 높은 곳과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예산의 입장도 다르고요, 생각의 입장도 다르고 땅덩어리도 다르고요. 그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논의를 했더라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몇 명이 하는데 이 분야를 어떻게 전 방향이에요. 전 분야예요. 근데 제가 한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12명이 들어옵니다. 연구원이 12명이 들어와요. 원장 1명 하면 11명이에요. 11명에다가 행정직은 파견한다니까 11명이라고 치면 11명이 연구할 수 있는 게요, 1년에 한 3건에 불과합니다. 3, 4건, 많아봤자 4건이에요. 그러면 3, 40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 40건이 지금 분야가요, 한 건에 하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시정 발전이 얼마나 획기적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설득해야 맞는 거고요. 우리는 이건 획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획기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수준은요, 지금 우리 시가 그 1년에 연구 영역을 내는 게 30건 정도 냅니다. 한 29건, 29건에서 그 정도 내는데 그 돈이 3, 4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연구 영역을 시에서 하던 것을 시정연구원이 가져가게 됐느냐? 그러면 이 예산은 세이브가 돼서 다른 데 쓰고 시정연구원이 출범했으니 이 연구 영역은 대체로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것과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사무에 대한 연구 영역 외에도, 용역 발주 외에도 연구 영역 하는 거 있잖아요. 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 사무를 이곳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건 또 별개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서의 갈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 맞는 시정연구원은 어떻게 꾸려야 될지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굉장한 논의가 필요한 되게 중차대한 일인 건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필요성으로 한다 그러면 다 해야죠. 그런 시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양상도 보셨고, 예. 그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 시정연구원 언급은 됐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논점을 어떻게 당연히 얘기하고 시집행부나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논의 과정을 다 거쳤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시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래경 의원이 또 국민의힘에서 예. 봤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그 논의 과정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못했다. 너희들 일부 다른 어떤 시의 어떤 배치마킹 수준의 그 어떤 자료 가져가고 그냥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시정 기관들을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뭐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 저 기자 입장에서 충분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어떤 타당성, 어떤 긍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 충분히 저도 다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안건 자체는 오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당대당으로 예. 이렇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 찬반이 나눠지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 양정수 의원이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양정수 의원이 당론을 위배해서까지 기권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시정연구원이 사실은 자초 위기를 맞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예. 긍정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의원들 간의 이제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과정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일부 의원 이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곽 의원님은 이제 내용과 과정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그런 핵심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게 이제 필요한 여부는 사실 부천시에서 설명은 계속 해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부천시 의회에서 좀 설득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표결 결과로 말하자면 이게 다음 회기 때에 다시 그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뭔가 좀 바뀌어서 올라올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저는 예. 충분히 11월 달에 이제 상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에서. 예. 시에서 이거는 뭐 사실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양정수 의원이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의회 이제 정수의 어떤 구조상 또 양정수 의원을 설득하지 않은 이상은 적어도 쉽지 않다. 또 양정수 의원이 이 표를 행사하면서 기권표를 행사하면서 자기가 소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신이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상정이 뭐 불투명하다 보면 내년 총선 이후에 내년 정치적인 환경이 변화되면 그때 총선 이후에 다시 또 상정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취재 과정에서 뭐 이런 시선을 보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는 예. 오늘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광역동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광역동 지금 다시 부활합니다. 일반동을 부활합니다. 불과 3년 1분 남아 있습니다. 불과 3년 하고 들어가는데 600억을 썼어요. 아마 더 썼을 텐데 드러난 게 그만큼입니다. 정책을 하려면요, 시장의 정책을 하려면요,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신중해야 되는 그 과오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데 벌써 잊었습니다. 조용히 시장이 출범한 지 1년 됐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그 정책을 하면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광역동처럼 그런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주말 새에 있었던 그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12명의 의원이 반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정연구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이야기하신 거라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뜻보다는 그만하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집행부에서 다음 회기에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뭐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이야기도 저희가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